폭파 사흘 전 개성의 불꽃, 개성에서 스파크, 불꽃이 일었다는 겁니다. 그 불꽃의 성격은 무엇이고 그 불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가 이 사실에 대해서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첫 번째 톱뉴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이 두 건물을 폭발시키는 영상을 컬러 버전으로 고화질로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군 자산이 감지한 흑백 영상밖에 없었는데요. 새롭게 공개된 북한 측이 공개한 컬러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영상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선명하죠? 이렇게 보시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이렇게 혹시 현장음도 좀 같이 자, 이렇게요.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자, 개성공단 지원센터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멀쩡했던 이 건물이 어떻게 붕괴되는지. 참혹하다라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고요. 저는 이 폭발음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묘한 감정이 제 마음속에 들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이 장면 보면서 이 폭발음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북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북한의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도발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늘 높게 치솟은 우리 측 자산, 잔해, 파편, 그리고 연기. 공허함을 넘어선 그 무언가의 감정,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지원센터라고 선명하게 새겨진 간판도 보이고 다시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우리 측 자산이 파괴가 됐습니다. 자, 700억이 날아간 장면 생생하게 보셨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자,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부의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흘 전부터 이렇게 실제 폭발이 될 것이라는 징후를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3일, 사흘 전이죠. 폭발 사흘 전. 김여정이 담화를 낸 날이에요.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볼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동일 내용의 메시지를 이미 우리 정부에 북한이 전달을 했다라는 의혹을 한국일보는 제기했습니다. 같은 날 밤, 더군다나 폭약을 실은 차량이 개성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접 작업으로 인한 불꽃이 튀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군은 열상 감지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열상 감지 장비로 용접 작업 때 발생했던 무수히 많은 스파크와 불꽃을 탐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사흘 전에 북한이 폭약을 실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용접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징후들을 알고도 폭발을 막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의혹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폭약 설치 후 북한이 청와대에 직접 통보한 것 아니라는 의혹도 한국일보는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 단정적으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이 북한이 연락사무소에 폭약을 설치한 이후 메시지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정원과 통정부 한 라인을 통해서 전달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한국일보는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사흘 전부터 실제 북한이 폭발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청와대를 출입했던 이재명 기자,
이 보도 사실입니까? 어제 그 민주당 소속이죠.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여정이 13일 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다음 날 개성공단 안에 있는 연락사무소 1, 2층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감지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그렇군요. 국방위원장이 한 걸 봐서는 군 감시 장비를 통해서 불꽃이 튄 거를 확인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국일보는 더 나아가서 폭발물을 설치한 거를 북한이 우리 정부에 아예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군에서도 폭발물 설치 전에 이미 그러니까 14일 날이죠. 14일 날 16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폭파되기 이틀 전에 이미 불꽃이 튄 걸 봐서 아마 폭파 전에 골격을 해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뭘 했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13일 날 김여정 부부장의 연락사무소 폭파 예고 담화가 나온 게 13일 오후 9시입니다. 그리고 3시간 있다가 NSC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지난주 토요일이요. 자정쯤에 열렸는데 자 그때 나온 메시지는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에 그쳤었는데 그럼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온 건지 그 다음 날 15일이죠.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함께 돌파구를 찾아보자. 함께 협력 사업을 좀 더 찾아보자 이런 식의 어찌 보면 좀 낙관적이니까 이미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좀 낙관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이제 좀 예상이 되는 거죠. 알고서도 낙관적인 메시지를 냈다. 청와대는. 다만 이런 반론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폭파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번에 국정원 출신이죠.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요? 예, 국정원 출신인데 자,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은 도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럼 지난해 10월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이 너절한 남측 시설들 다 치워버려라. 예,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북한은 도발 움직임이 있었는데 과연 국정원이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보고했느냐 청와대에 그리고 너무 낙관적인 보고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좀 오판하게 만든 건 아니냐. 결국 14일 날부터 북한은 이제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기 위해서, 폭파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제대로 그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는 제대로 된 정보 속에서 판단을 한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물론 북한 일방적으로 공개했지만 15일 날 청와대가 대북 특사 파견을 이제 북한에 요청했었죠. 그런 거 봐서는 물론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밖으로 비친 메시지 자체는 너무 좀 낙관적이지 않았나 이런 지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